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스피 지수 여전히 비싸지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자님, 네이버나 현대차, 방산, 원전, 소부장주 요런 것들은 어떤가,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마음 편한 투자 관점에서 저만의 코멘트, 개인 의견을 드려보겠다 라고 약속드렸는데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네이버, 현대차, 반도체 소부장주까지 한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 주식을 개별 종목으로서 추천드린다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이런 개별 주식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더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투자 힌트가 되실 수 있거든요.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잔잔하게 먼저 첫 번째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일단 있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놀다가 6000까지 거의 3배 이상 올랐는데, 카카오의 경우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지점에서 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53% 이상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직 반년도 안 됐는데 53%가 올랐는데, 네이버는 올해 마이너스 14%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구루들이 말하듯이, 아니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면서요, 네이버 우리 매일 사용하는 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나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이 맞긴 한데 1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죠. 미래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 것이다, 이 기대감에 당장 돈을 안 쓰고 미래를 향해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도 지금 일단 매년 몇 조 원씩 수익을 잘 내더라도 미래엔 앞으로는 얼마나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요게 주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훌륭한 대마불사라고 하죠. 절대 망하기 힘든 대기업인 것도 맞고, 최근에 실적도 잘 나왔어요. 5월 1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대 매출을 내줬고요. 게다가 가격도 그리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진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최근 주가의 하락이 과도하다, 이 주가가 고평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인 주가 수익 비율도 15.2배로 역사적으로 낮은 구간에 있더라고요. 또 PBR이라는 지표를 봐도 이 연두색 라인이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이 연두색 라인에 가장 아래쪽 라인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실적 대비 가격도 그리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주가가 안 오르느냐? 그 이유는 네이버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AI 부문에도 도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AI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AI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해야 되는데 다음 먹거리가 무엇일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네이버 검색하면 어떻죠? 이 블로그들의 광고들이 엄청 덕지덕지, 광고형 포스팅도 많고, 요즘에는 챗 GPT 이런 거에서 그냥 그대로 긁어와서 정보성으로 올리는 게시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네이버보다는 구글, 유튜브 아니면 챗 GPT와 같은 AI에다가 검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선방해주는 것이 네이버 쇼핑인데, 요거는 괜찮죠. 순항을 잘 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 쇼핑은 쿠팡과 우리나라 안에서만 내수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쿠팡이든 네이버 쇼핑이든 온라인 쇼핑 할 만큼 다 하는데, 앞으로 이게 더욱 크게 퀀텀 점프로서 도약할 만한 성장성을 보여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AI 경쟁력 한다고는 했지만, 국가대표 AI 모델에서 1단계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탈락했는데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산 AI를 써가지고 국가대표 AI에 지원을 해서 네이버 해선 안 될 일 해서 탈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버넌스라고 하죠. 주주환원이나 이 건전한 지배구조, 요것도 요즘 투자자들이,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심히 보는데, 카카오가 이 분할 상장, 쪼개기 상장으로 주가가 완전 나락을 가버렸죠. 그런데 네이버도 예전에 네이버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쪼개기 상장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네이버 페이, 이 네이버 파이낸셜 부문도 쪼개기 상장하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분명 네이버 장점이 여러 가지 많으면서도 가장 중요하게는 그 다음 먹거리, 강력한 성장이 나와줘야지 주가 상승도 강력하게 나올 텐데 요런 것이 없더라. 그래서 댓글에서도 결국 내수형 쇼핑몰 기업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ETF 사면 계속 오르는데 이런 것들을 뭐하러 사나요?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 부진, 커머스주로 전락한 네이버. 그래서 저는 성장의 확실성이 좀 필요하다 해서 더 마음 편한 대안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네이버 주주분들은 다음 네이버의 성장 먹거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댓글에 의견 주시면 저도 배워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현대차 어떻죠? 일상에서 벌 수 있는 주식이죠. 길거리 가보면 다 현대차입니다. 역시 대마불사 대기업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건 엄청나게 떡상했죠. 올해만 벌써 77%,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보다 더 높게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차도 올해 전에는 거의 10년간 지루하게 횡보만 했거든요. 근데 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떡상했냐? 아까 제가 네이버에서 말씀드렸던 미래 먹거리, 이 휴머노이드 로봇 측면에서 이 현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구글도 현대차 로봇의 러블콜, 피지컬 AI 스타트업 기업 우뚝. 이 로봇, AI, 자율주행 측면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창하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떡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미래의 성장성, 미래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 김잔재는 어떻죠? 마음 편한 재테크로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워렌 버핏은 주식을 고를 때 자신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 즉 독점력이 있는 회사에만 투자한다. 그러니까 혜자라는 것이 이렇게 성벽 주위로 우물 같은 게 있어서 적들이 외부에서 쳐들어올 때 이 혜자 때문에 이 성벽으로 쉽사리 넘어올 수 없는 이 구조, 이 중세시대의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이 혜자와도 같은 경쟁력, 독점력이 있으면은 쉽게 그 경쟁력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은 쭉쭉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워렌 버핏은 애플, 스마트폰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죠. 코카콜라, 펩시콜라랑 코카콜라 이 두 개 회사만 전 세계에서 독과점으로 독보적인데 아무래도 코카콜라가 근본이죠.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을 3개로 양분하고 있는 신용평가 회사, 이것도 독과점이고요. 카드사, 은행도 대형 은행은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독점력이 있는 회사를 사는 것이 좋은데 현대차는 독점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는 최고지만 당장 외국만 나가봐도 GM, 포드, 일본의 토요타, 중국의 BYD, 폭스바겐, 테슬라 여러 가지 차들이 있죠. 현대차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일단 경쟁자도 많고요. 완성차 브랜드별 차량 1대당 마진율 비교, 수익성 비교를 해봐도 현대차가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로봇, 현대차의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도 옵티머스 하고 있고 피규어 AI,
이 로봇도 유명하고 유니트리 여기도 좀 유명하죠. 최근에 중국 로봇 기업이 마라톤 인간 세계 기록을 추월했다. 뭐 이런 기사도 국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좋긴 하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 봤을 때 독점력이 있나? 이 치열한 경쟁에서 확고하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반면 어떻죠? 메모리 반도체 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 세계 시장을 3분할해서 삼국지로 꽉 잡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독과점인데 1, 2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기업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AI 반도체, GPU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AMD라는 회사도 있지만 2위 회사로도 있지만 1위와 2위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거의 전 세계를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엔비디아에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개별 종목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독점이 있는 기업,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 이런 곳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도 물론 좋지만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을 마음 편하게 담고 싶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현대차도 개별 종목으로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현대차에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뒷부분에서 이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현대차 주주분들 그렇다고 당장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이런 친환경 분야 그리고 로봇 분야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모든 시장 자체가 수혜를 입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역시 점진적으로 큰 불상사만 생기지 않는다면 주가는 완만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란 반도체에 관여하는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청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 잘 나가고 돈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이 이 하청 기업으로도 내려가죠. 낙수 효과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고 제가 대강 보니까 훌륭한 기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소부장주 인정. 하지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는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전공정, 후공정 해가지고 증착, 식각, 포토, 검사, 패키징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제가 이 회사를 한눈에 파악하고 한눈에 파악이 돼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잘 모릅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뛰어들 때 가장 도박적이고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주,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는 투자하지 않고 대신 해결책으로는 반도체 ETF로서 전체 기업을 다 사버리는 그런 투자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스피 지수나 나스닥, S&P 500과 같이 국가적인 지수 ETF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섹터 ETF로서 보유하고 있는 ETF가 반도체 ETF거든요. 혹시 어떤 반도체 ETF를 매수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호응해 주시면 컨텐츠로 다루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 개별 종목 투자의 문제점은 현재 실적 대비 비싼 주식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 훌륭한 기업 실적보다 더 앞서가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주식들이 몇 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기는 뭐하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알지도 못하지만 실적이 좋아도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지 떨어질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반도체 소부장주 기존 보유자분들은 나름대로 홀딩하거나 아니면은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ETF 사는 정도로 투자하시고 내가 공부를 확실하게 꼭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네이버는 실적도 우상향하고 있고 비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의문이 있다. 현대차는 실적도 좋고 가격도 아직까지 그리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미래 성장까지 갖췄지만 이게 마음 편한 재테크, 보수적인 측면에서 초장기적으로 독점력, 경제적 혜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의문이 있고요. 소부장주의 경우는 낙수 효과에 따른 기막힌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렵고 주가 측면에서 비싼 주식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ETF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은 ETF보다는 이 변동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있는 개별 종목은 더더욱 보수적이고 확실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리스크를 더더욱 낮춰야지 마음 편한 재테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애매하거나 헷갈리거나 어정쩡한 것은 그냥 무시하고 안 해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 주식들의 개별 종목으로는 접근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주식은 무엇일지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에서 확실한 독점력 가지고 있고요. 실적 우상향하고 있고 주식 가격까지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일주일도 안 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 이 투자 캐펙스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빅테크가 버는 족족 AI 이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다 해서 앞으로 전망도 괜찮습니다. 미래 먹거리 괜찮고요. HBM 가장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개발한 김종호 카이스트 교수 역시 AI 고도화로 메모리 수요가 1000배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이 HBM 다음에 HBF라고도 낸드 플래시를 적층한 형태의 반도체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 먹거리 확실하고요. 특히 그저께 있었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파운드리 부문, 이 부분이 오랫동안 적자여가지고 삼성전자를 괴롭혔는데 이 부분의 고객 확보가 가시화됐다고 하면서 이 파운드리까지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는 없나요? 중국이 따라오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뒷걸음질 치다가 생쥐 잡은 격으로 트럼프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견제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엄청나게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잘 못 따라오고 경제적 혜자, 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별 종목 잘 다뤄드리지 않지만 제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은 주식으로 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50% 담은 데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이버, 현대차, 소부장주 이 모든 것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코스피 200 ETF를 사셔라 라고 제가 작년 10월 19일에 시작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코스피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전천님 왜 갑자기 미국 주식 잘 하다가 코스피 말씀하시나요? 왜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시나요? 뭐 이런 댓글 많이 달렸는데 저는 개의치 않고 이거 3탄까지 쭉 올려드렸죠. 이때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 거의 배 이상 2배 이상 수익을 거두시고 계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코스피 지수 너무 좋긴 하지만 더 길게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돈을 이렇게 빨아먹는 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요런 의구심
한켠에 든다고 말씀드렸고, 중국도 트럼프가 저렇게 견제,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중국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도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뭐 디스플레이 이쪽 부문이 중국에게 많이 먹혔거든요. 이 반도체도 초장기적으로는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저는 완전 보수적으로 리스크까지 보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단기적으로 투자하되 결국 돌고 돌아서 끝판왕은 돌고 돌아 결국 마음 편한 재테크의 끝은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 ETF다. 뭐다? 미국 주식 인덱스다. 이 채널의 사실 핵심이죠. 결과적으로 마음 편하고 돈도 버는 건 이 두 가지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번 이란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일 찬스가 됐을 때 제가 이때 미국 주식 지금 기회라고 세일 찬스 누리시라고 올렸는데, 이때 또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쭉 올라주고 어제까지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어주면서 전 세계에서 한 번이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수익권을 안겨주는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에 2026년에는 딱 3개만 주구장창 투자하시라고 일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만 따져도 코스피 지수는 53%, 나스닥 지수도 9%. 이게 코스피 지수랑 비교해서 낮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10% 넘게 오르는 게 거의 지금 4년 연속입니다. 미쳤어요, 지금 미국 주식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별 주식에 대한 코멘트부터 이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하셔라 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중간에 언급드렸던 반도체 ETF, 구체적으로 뭐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뭐 솔, 여러 가지 반도체 ETF들이 특징도 다르고 수익률도 다르거든요. 저는 어떤 ETF를 투자하고 있는지 딱 한 개 시원하게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호응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 갑자기 요즘 폭등하는데 왜 갑자기 폭등하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랜만에 S&P 500 미국 주식 정기 업데이트 제6회차로 첫 번째로 미국 주식이 폭등하는 이유 말씀드리고요. 돌다리도 두드리자 최고가이지만 어떤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지 그 위험 요소까지 한번 다뤄드리는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모로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고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셔야 제가 앞으로도 더 뿌듯하게 원동력 삼아서 활동할 수 있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